하신다라면 AI4가 들어가 있고 이건 삼성전자가 만든 게 맞아요. 아, 네네네. 그리고 AI5는 내년부터 나오는데 이거는 TSMC가 상생합니다. 아, 그리고 내후년부터 만들어진 AI6는 삼성전자가 만드는데 뭐 번갈아가면서 만드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AI6부터는 E6는 옵티머스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로봇에도? E6는 또 도조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즉 처음으로 컨버전스라고 하는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하고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반도체하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통합시킨 것이 AI6예요. 같은 게 들어가는 건가요? 같은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2월 컨퍼런스 콜에서 이 AI6는 잘하면 중국으로 수출 규제 받을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자기네들은 이건 엔비디아하고 경쟁할 수 있는 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되면은 지금대로 계획대로면 옵티머스도 많이 생산되는데 테슬라 차량뿐만이 아니라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들어가고 뭐 당연하게 도조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커질 휴머노이드 시장을 생각한다라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걸 배운다라면 그러니까 생산만 해서 물건을 파는 것도 있지만 아이폰이 처음 나올 때 아이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갤럭시도 만들어 버렸잖아요. 아,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렇게 삼성전자는 돈도 돈이고 공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매출 성장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가 배워야 될 것은 앞으로 인류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게 될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과 자율주행 시장과 AI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중요한 칩에 대한 노하우를 획득한다는 부분들, 그러네요. 이 부분들을 점법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를 반드시 전략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AI6 칩은 대단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반도체의 발전의 역사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칩이라는 거고, 이 중요한 칩을 테슬라와 함께 개발하게 됐다는 것도 저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한테는 호재인 거는 확실한 너무나 거죠. 호재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TSMC하고 어떻게 보면 퐁당퐁당하면서 이렇게 네. 테슬라 입장에서는 적절하게 견제를 서로 하게 하면서 발주를 해왔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삼성전자가 쭉 하게 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우선은 그렇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는 테슬라도 위험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긴장 관계를 TSMC하고 줄 텐데 이번에 이제 완전히 아웃된 거는 인텔이라는 거예요. 인텔. 인텔도 여러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아직도 직접 네, 생산을 이제 하고 그러니까 있군요. 다른 데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생산도 했던 인텔이 있는데 인텔이 사실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한다면 인텔하고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인텔의 능력이 떨어지고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또 인텔도 삼성전자도 좀 유사한 부분이 좀 없지 않은데 자사 중심주의가 있어서 남의 거 이렇게 잘 안 만들어주고 만들어줄 때 그쪽 요구사항 잘 안 들어주고 우리는 이것밖에 못하니까 이런 거만한 자세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갑정신이 있고. 네, 의리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 인텔하고 이번에 가장 큰 의미는 한국에서는 보도는 정말 안 되지만 인텔이 완전 아웃된 겁니다. 인텔은 이제는 파운드리에서 입지를 하기 어려운.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파운드리 시장은 TSMC와 삼성전자가 양분하는 시장. 원래 3등분했던 시장에서 양분하는 시장으로 질적 전환을 만들어낸다는 데에서도 반도체 시장에서도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2등이었는데 TSMC를 따라잡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3등이었던 인텔을 제압함으로써 2등의 위치를 확고하게 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이 지금 파운드리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었고 네네. TSMC에게 쏠리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삼성이 4나노까지는 잘했어요. 7나노, 5나노, 4나노까지는 삼성이 TSMC하고 경쟁을 했습니다. 대등하게. 근데 3나노부터 다리가 삐끗한 거거든요. 3나노부터 수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TSMC로 쏠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그러니까 퀄컴도 사실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생산했었는데 TSMC로 옮긴 것도 다 3나노부터거든요. 근데 요번에 테슬라랑 같이 만든 건 2나노예요. 그러니까 2나노라는 거고 일론 머스크가 뭐래 그랬냐면 사실 테슬라 공장과 삼성전자의 텍사스 요번에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은 자동차로 40분 거리예요. 그러면서 이게 합의의 조건이 들어갔을 거예요. 자기는 삼성전자 반도체 텍사스 공장에도 가서 출퇴근할 거다. 거기서 잠을 잘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는데 하면서 그 공장 라인에 대해서 삼성전자한테 얘기하면서 이거는 효율성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테슬라의 제조 엔지니어링을 삼성전자와 결합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2나노 공정에서의 수율 부분도 신경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러면 이런 것 협력 속에서 이걸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좋게 보면 아직 삼성전자는 2나노 부분에서 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 협력 과정 속에서 끌어올릴 노하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TSMC하고 한판 다시 붙어볼 수 있는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이러한 저력이 이번 AI6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삼성은 돈 외에도
많은 것을 이번에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게 밝혀지는 과정을 보니까 좀 아까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도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이게 조금 비밀이었나 봐요. 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저 X에 그냥 올려버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액이라든지 뭐 삼성이라는 파트너의 이름 이런 걸 그냥 공개를 근데 자기가 그거는 해버린 이번에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말 우리가 저평가되고 있는 것은 우리는 AI 칩을 지금까지 설계화해 왔는데 반도체 설계하는 기업이라고 테슬라는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것 같다. 우리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반도체 설계를 하는데 AI6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삼성전자 네. 얘기를 안 하고 AI6는 엔비디아하고 어깨를 겨눌 정도의 훌륭한 칩이 될 거다. 네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 물론 이제 엔비디아의 칩은 학습도 가능한 거고 테슬라의 칩은 여러분 구별하셔야 되는 것은 AI를 갖다가 학습하는 모델은 아니고요. 이거는 AI를 추론하는 모델이에요. 즉 AI 모델이 만들어지면 이거를 자동차에서 돌리고 네. 로봇에서 돌리고 그리고 컴퓨터에서도 우리가 뭐 챗GPT로 물어본다라고 하면 또는 X.AI로 친다라면 그로에게 물어보면 연산 답변을 내놓을 때도 돌아가는 이 답변할 때는 추론한다 그러거든요. 네네. 이거 전용 칩이긴 합니다만 이 추론 능력에 있어서는 대단히 높은 수준의 것을 AI6에서 구현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는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 우리 AI 수직적으로 볼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델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응용해서 자율주행 로봇택시도 하고 이걸 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만드는데 사실 여기 들어간 칩도 우리가 다 만들어.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이 테슬라의 주가를 방어하는 데 필요했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공개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하고 삼성전자하고 한 10년 동안 계속 협업해왔다는 이 얘기도 지금 이번에 공개된 건가요? 그렇죠. 근데 과거부터 협력을 해왔고 그것이 이제 하드웨어 4를 여러분 지금 테슬라의 그 모델 Y의 주니퍼에 쓰이는 건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부터 여러 번 이재용 대표하고 회장하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하고 여러 번 만남도 있었고요. 계속 협력을 하다가 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가 가장 큰 실수한 거는 3나노부터 좋지가 않았거든요. 금사 파운드리를 TSMC로 바꾼 거죠. 근데 테슬라 입장에서 보세요. TSMC 입장에서 보면 참 거의 여러분 그 고급 공정에서는 전체 시장 점유율 파운드리 60몇 %지만 3나노 공정 쪽에서는요 시장 점유율 거의 80%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와서 엔비디아, AMD 뭐 다 와서 퀄컴 다 와서 지금 TSMC에 줄 서 있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 테슬라도 아무리 뭐 무시할 수는 없어도 한 부분이잖아요. 그럼 테슬라가 원하는 대로 물량이나 수량을 만들어주지 않죠. 근데 그러다 보니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는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날 것 같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이제는 다음 달에 예를 들면 2026년부터는 2025년이 아니라 2026년에는 5,000대를 만들고 2027년에는 예를 들면 10만 대를 만드는데 10만 대 물량 주세요 그랬더니 그 10만 대 안 되고요. 5만 대만 해줄게요. TSMC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이게 테슬라가 겁이 나는 거고 그러면 삼성은 공장도 새로 짓고 있는데 고객도 아직 없네. 그럼 우리가 들어가서 같이 꾹짝꾹짝 하면은 우리가 10만 대 필요한 게 아니라 15만 대 필요하면은 공장 더 돌려서 야간 근무라도 해서 15만 대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한 부분에서 테슬라도 윈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삼성이니까 어쨌든 맞추겠거니 뭐 이런 네. 생각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정말로 테슬라하고 삼성의 윈윈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정리를 해보면은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은 원래 자동차 회사고, 네. 근데 AI 회사를 전환하는 중인데 자기들이 사용할 칩을 자기들이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네. 자기네가 생산하는 로봇, 자기네가 생산하는 자율주행차 여기에 들어가 AI 칩을 설계를 하는 것이고 네. 엔비디아는 다른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칩을 설계를 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두 기업 간에 좀 차이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칩이 내년에 나옵니다. 엔비디아도. 엔비디아는 지금까지 이런 AI3, AI4, AI5, AI6 칩을 안 만들었는데요. 네. 올해 CES에서 우리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드라이브 토르라고 하는 똑같은 자율주행이 들어가는 칩을 내년부터 TSMC에서 생산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이 구도로 왜냐하면 그럼 엔비디아 1대1 경쟁이 되네요. 완전. 경쟁 구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TSMC, 테슬라하고 삼성전자가 짝을 맺으면서 앞으로 자율주행 시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경쟁 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근데 테슬라가 만든 칩을 예를 들면 뭐 중국의 BYD나 한국의 현대차 같은 데서 사용할 수 있나요?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 부분들이 이제 테슬라가 그리고 있는 꿈인데요. 테슬라는 보는 건 뭐냐면 자율주행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서너 개로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처음엔 지금 다 모두가 하겠다고 하지만 그럼 그 중에 하나가 테슬라가 될 건데 그럼 나머지 기업들은 어떻게 하냐? 예를 들면 일본 기업 혼다 자율주행 제대로 안 하고 있거든요. 뭐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럼 우리 라이센싱 할게 테슬라 FSD.
그 라이센싱을 하면 이 시장이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이번에 삼성이 주문한 것은 시작이라 그랬어요. 이거보다 더 할 거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혼다도 만약에 FSD를 쓴다. 그러면 뭐랬냐면 이 삼성이 만든 AI6 칩을 부착해야 됩니다. 자기네 소프트웨어를 쓰니까 말하자면 맞아. 그 소프트웨어는 그 칩에서 작동될 수 있어요. 거기서만 작동되고 만약에 현대기아차가 만약에 지금 독립적으로 전 잘하기를 바라고 있고 자율주행 기술에 도달하기를 원하는데 결국은 시장에서 속도의 문제거든요. 먼저 예를 들면 테슬라가 FSD가 나오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한국하고 중국 미국하고의 정부 협상에 있어서 로보택시 막는 거 지금 막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 정부가. 근데 언젠간 풀어줘야 되는데 현대차가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최대한 늦게 풀어줄 거라고 보는데 풀어줘야 되는데 안 돼서 현대차가 아무래도 우리도 테슬라 걸 써야 되겠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만든 테슬라가 주문해서 만든 AI6를 현대차도 다 붙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테슬라와 옵티머스 시장에만 볼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작동하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에도 AI6는 가장 고급된 발전된 모델로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테슬라하고 협업하는 삼성전자는 입지가 사실은 더 넓어질 여지도 그렇죠. 있네요. 그러면 사실은 삼성전자는 조금 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라든지 자율주행 시장에 대한 포괄적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는 AI6 칩만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예를 들면 다른 부품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이폰에서 여러분 갤럭시가 한 것이 처음부터 삼성전자가 갤럭시란 게 아니라 아이폰에가 디스플레이 되고 배터리 되고 뭐 모듈들 여러 가지를 대다가 이 정도면 우리도 만들 수 있겠는데? 그래서 변형해서 갤럭시 나온 거잖아요. 저는 이런 전략을 현명한 전략을 삼성전자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자율주행 기술에 투자하지 않았잖아요. 엔비디아는 뭐 자동차 기업이었나요? 아닌데도 지금 앞으로 로봇이 가장 넥스트 빅띵이라고 생각하고 자율주행도 하나의 로봇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고 지금 로봇 시장에 엄청나게 엔비디아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준비해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중국도 보더라도 여러분 자율주행하는 업체 중에서 하웨이도 있고요. 그리고 바이두도 있잖아요. 근데 왜 삼성전자는 안 하나요? 네이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한국에서 현대 기아차만의 문제로 그 막대한 투자를